TNC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과목당 전략을 짜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 수시로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 라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게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정시가 뭐 확대되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질적으로 학령 인구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수시가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16개 대학이라고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건 상위권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로 놀려놨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밑에 지방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우수 인재를 일단 빨리 먼저 땡겨야 되잖아요. 수시가 합격됐으면 정시를 못 치니까. 그래서 수시가 엄밀히 따지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능 준비가 내신 준비가 되는 게 그게 고3이기 때문에 고3들은 그냥 수능 준비하면서 내신을 베이스 그냥 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3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처럼 내신 범위가 딱딱딱 정해진 학교 잘 없거든요. 그냥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준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수능을 준비하면 돼요. 겨울 방학 때는. 그러면 간략하게 일단은 과목당 한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국어 영역, 수능은 총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저는 이과니까 과탐으로 생각을 할게요. 과탐도 2과목이 있거든요. 과탐 2과목. 그리고 뭐 제2외국어 정도 친다고 하면 상위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 그래서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사는 그냥 해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요 2과목은 일단 패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요 과목 그렇게 따지면 국어, 영어, 수학, 과탐 2개 그럼 총 5건이에요. 지금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많잖아요. 과목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끝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행평가 친다고 줄넘기 하고 이런 거 이제 다 의미 없는 거죠. 요 5과목을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 이렇게 보면 국어 영역,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제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얘기할 때 과탐이 2과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수학은 엄밀히 따지면 수원, 수투, 거기에다가 미적, 확통, 기백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과로 색치면은 미적을 보통 많이들 선택을 하고 문과라고 하면 확통을 선택하니까 그럼 과목이 3개예요. 그리고 국어도 그다음에 문학, 독서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아니면 언어와 매체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또 화법과 작문은 이게 또 성적대로 좀 다른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위권인 애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하고 화법과 작문은 이제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화법과 작문이 어렵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점수가 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언어와 매체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문법이니까 암기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영어에서는 컴프레hen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듣보잡이죠.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잘하는 아이냐 못하는 아이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세밀하게 나누면 1권, 2권, 3권, 4권, 5, 6, 7, 8, 9, 총 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했던 것들을 쭉 잘 나열을 해서 거기서 내가 최상의 전략을 뽑아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진도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엄밀히 따지면 요즘에 중학생들도 수능 국어, 영어 많이 쳐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평가 자체도 남들 다 잘 치는 내가 못 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어하고 특히나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까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나브로 개념이죠.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나 잘 나오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점수가 나오는 거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히 요 3개월 동안에는 모의고사도 없고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요 기간에는 그냥 자박하게 베이스 깔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12월 달하고 1월 달, 2월 달 국어하고 영어 그냥 모의고사만 드립다 자꾸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인강을 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학원 요즘에 많이들 다니고 있으니까 학원을 가도 좋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내가 안 까먹게 그러니까 습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하고 오늘 하면 내일도 그냥 해요. 근데 오늘 하고 오늘 100개 풀고 일주일 있다가 100개 풀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치를 잡아서 12월, 1월, 2월 달 동안에 국어 같은 경우는 그건 본인들이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파트, 비문학 파트인지 문학 파트인지 그런 부족한 시험 칠 때마다 태클이 걸리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그러니까 올해 불수능이었다고 하는 그리고 올해가 그래도 지금 고3 현재 고3들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없었던 학년들이지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기출 문제가 있는 학년들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봤잖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 해봤는 거에 대한 모의고사를 먼저 접근을 하면서 내가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를 본인들이 빨리 체크를 먼저 해주는 게 필요로 해요. 뭐 영어도 문법 LC가 있고 RC가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파트들을 먼저 뭐 인강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은 뭐 학원을 가든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베이스 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깔아주면서 절대 매일같이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지문 2개면 2개, 3개면 3개, 영어도 하루에 정기적으로 풀어내주는 게 필요로 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일단 수학을 먼저 보면은 수학도 말씀드렸었지만 일단 작년 모의고사를 먼저 작년 수능을 한번 쳐보고 자기 점수가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공부를 안 하진 않았죠. 일단은 뭐 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가면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50점을 기준으로 봐서 50점 미치냐 50점 위냐를 먼저 살펴보고 50점 미치면 일단 목표치는 50 위로 땡기는 걸 살펴면 되는 거고 50점 위로 나온 아이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일단은 접근을 하는데 이 과목 역시도 이 미적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 개념으로 해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진도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학에서 수학 1, 2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모의고사 치면 올 100%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도 이제 다 했는 걸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은 밑밥 깔듯이 같이 깔아주지만 요 과탐 2개에서 일단 여기에서 지금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과탐은 8개의 과목인데 8개 중에 화학 1, 2, 생물 1, 2, 생명과학, 그다음에 물리, 지구과학 이렇게 나뉘는데 2개를 일단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선택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달로 끊어서 1월 달에 1개, 2월 달에 1개, 뭐 인강을 듣든 학원을 가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땡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과목은 진도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국어나 영어는 진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도 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과학은 초등학교 3학년이 칠 수 없거든요. 수학도 초등학교 3학년이 미적을 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송유근이 아닌 이상 그런 맥락에서 접근했을 적에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과목은 진도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히 한 번씩 이렇게 훅 훑어주는 게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근데 이때는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내가 부족한 파트 그러니까 수원에서 좀 이 파트 나오면 난 무조건 싫어 이런 파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난 수열이 무조건 나오면 싫더라. 뭐 지수로고 나오면 싫더라.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런 파트들은 개개인적으로 다를 거니까 그 파트들을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략을 반드시 세워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12월 달하고 1월 달은 그래도 내가 최상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놓고 2월 달에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로
자박자박하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못했던 거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래서 내가 특히나 50 미친 아이들은 2점, 3점 위주로 내가 그 점수를 안 놓친다는 걸로 컨셉을 먼저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엉켜져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다 보면은 수능 치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요 3개월을 정말 알차게 안 보낼래 안 보낼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3월 달이 든든하겠죠. 그럼 보통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 정적분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6969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3월 달에 초집중을 해서 시험을 친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고등학교 1학년에는 2학년들도 첫 모의고사는 다들, 2학년은 좀 덜한데 1학년들도 첫 모의고사 거진 수능처럼 치거든요, 애들이. 근데 고3들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도 3월 달에 일단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1, 2학년 때는 수능을 준비했다기보다는 내신을 따기 위해서 선행이나 교과 과정을 중시했다고 하면, 고3들은 어찌됐든 간 내가 수능을 준비를 겨울방학 때 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가 그만큼 집중 있게 그런 느낌적으로 수능 칠 때의 느낌처럼 그 느낌으로 시험을 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못 쳤다고 해서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김장 많쳤다고 해가지고 뭐 안 먹진 않잖아요. 버리진 않잖아요. 씻어도 먹고 뭐 볶아도 먹고 김치전도 해 먹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자꾸 시도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거든요.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3월 모의고사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도 목숨 안 걸어도 돼요. 대학은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대신에 그래도 이 기간은 내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간이라고는, 그거는 분명한 거니까 요 시기 때는 자기만의 전략 반드시 필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워서 내년 이맘때 연말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한 번씩 꿈꿔보고, 멍 때리는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요 겨울방학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NC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이제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생이 아니고 예비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